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발달에 보입니까? 발달? 이거 일시 중지돼 있노? 보여요? 네. 예, 보입니다. 네.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 심리학에 이제 뭐 어떤 책을 보거나 나와 있는 이론들이 그 대부분 이제 이런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가장 그 대표적으로 발달 이론과 관련해서는 많이 나오는 이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지 이론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에릭슨의 이론이고, 이제 도덕성 발달,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이론이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볼비의 이론, 뭐 각인 이론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그 별로 많지가 않고요. 볼비, 로렌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친구들이죠. 친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각각의 이제 발달의 유형들을 이제 달리 나눈다는 측면에서 이론들이 이제 다른 이론들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발달도 보면은 인간 전체를 그 하나의 그 모델로 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이론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프로이트는 주로 정서나 동기를 강조하고, 에릭슨은 이제 도덕성을 강조를 하고, 학습 이론은 이제 뭐 그 발달이 되는 과정 자체를 주장한 이론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이론이 다른 이론들에 비해서 나타난 차이는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프로이트나 에릭슨 인지 이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볼비의 사회 발달 이론 같은 거는 여기 이제 정에 빠졌어요, 그죠? 그 비고스키가 여기서 안 나와 있는데, 저기 프로이트나 이 인지 이론이나 그 각인 이론들은 다 단계 이론입니다. 그 말은 특히 프로이드 이론 같은 경우는 전 단계에서 학습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제 주장을 할 정도고, 그거는 이제 피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그 특징들이 이제 있다는 건데, 먼저 이제 책에 그 보면은 이제 이 이론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하면은 결국 그 인간의 그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그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어디서 많이 봤었기 때문에 뭐 저기 다른 강의에서도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하고 이제 뭐 그 꼭 이 강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되고, 그렇게 특히 아동이나 뭐 청소년이나 이런 그 인지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데서는 다 이제 그 인용이 되는 그런 유명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피아제가 이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은 누가 주로 대상이 되었냐면은 이제 자기 딸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사실은 스위스 학자지만은 심리학이 아니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분한테 심리학자입니까 하면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생물학 베이스고, 그 다음에 동물 행동학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리학 책에서 많은 이제 학자들을 심리학자다라고 소개를 하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그 원뿌리가 상당히 그 애매모호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파블로프 같은 사람도 파블로프 보고 자기 보고 심리학자라 그러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학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제 심리학적인 개념을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아제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 인지적 발달 단계도 있지만은 바로 피아제도 상당히 그 이 구조와 과정의 개념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도식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걸 인제 불어로는 쉐마라고 읽죠. 그죠? 그래서 인제 그 피아제가 이 말하는 쉐마는 주로 그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용되기보다는 생물학이다라고 하는 것에 적용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인 도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생물체가 뭘 하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뭐가 구성된다고 보냐 하면은 도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도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식 체계고 뒤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제 이제 이 피아제는 내면의 내용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태어나면은 개인의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환경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나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고요. 이제 그 반대가 누구냐면 이제 비고츠키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 비고츠키는 인간이 태어날 때는 비어 있지만은 그 어디서부터 그 인간이 지식을 발달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천들을 획득하느냐 하면은 바로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반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그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그 인제 내적 구성체의 어떤 그 이렇게 에 스 인제 밖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인제 발달이 일어나는 반면에 피아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내재화되는 internalize 되는 것을 인제 발달의 개념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인제 뒤에 비고스키에서는 나오는데 그 비고스키에서의 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요게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인제 요 개념 zone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에요. 이게 proximal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발달이라는 것은 인제 변해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요 개념이 뭐하고 인제 유사할 수 있냐 하면은 피아제에서 동화와 조절의 과정 요것과 조금 이건 선생님 생각이에요. 그 뭐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동화와 조절이라는 것은 이 환경과 개인이 그러니까 인제 개인이라기보다는 유기체라는 게 낫습니다. 생물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화라고 하는 거는 어시밀레이션 한다는 거는 어디에 어시밀레이션 하냐면은 환경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에 그걸 도식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맞춰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동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 맞추어서 환경을 이렇게 적응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조절이라는 것은 환경이 내하고 다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뭘 먹으려 하면은 내 입보 물체가 내 입보다 크면은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입을 키워야 되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되겠죠? 바로 그게 조절의 개념이에요. 동화는 내가 갖고 있는 입에다가 물건을 속 집어넣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왜 평형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에퀴리브리움이라는 개념이 또 중요한데 이게 일종의 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것은 신체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인제 균형이 잡힌다는 의미죠. 그러니까는 인제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거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지금 적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건 평형 상태예요. 에퀴리브리움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인제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인제 줄어들죠. 그러면은 이제 서모메터 그러니까는 바이메타가 이제 작용이 돼서 바이메타가 작용이 되면은 배고파." 이렇게 인제 저 뇌하수체로 인제 하이포탈라마스로 인제 신호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인제 에퀴리브리움이 깨지는 거예요. 평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제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인지적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 이제 평형이 이제 깨지냐 안 깨지냐에 따라서 이제 저런 이제 행위들이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구체적인 예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정들은 유전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강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어느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느냐,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단계는 불변적인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단계는 뒤에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1단계고 이게 2단계고 이게 3단계고 이게 4단계입니다. 연령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이제 누가 주장을 했냐? 피아제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크게 4단계로 봅니다. 4단계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4단계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각각의 단계에 뭐가 있냐면 도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감각 운동기는 감각 운동기를 그 수행하게 하는 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조작기는 전 조작기를 수행하게 하는 도식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는 구체적 조작기를 하는 도식이 있고, 형식적 조작기라는 형식적 조작기를 하는 도식이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발달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도식에 의해서 행동을 하다가 뭐가 일어나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발달이 돼야 되잖아. 그럼 뭘 해야 돼? 조절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이제 단계에서 모든 이제 도식이 발달이 되면은 더 이상 그 발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발달의 그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각 운동기에서 감각 운동 스키마를 완벽하게 발달을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오퍼레이션. 그러니까는 아까 저게 유기체라 그랬죠, 그죠? 생명체가 유기체가 그 내가 목적하는 바 행동들을 하기 위한 인지적 활동을 조작하는 거다. 그 조작하는 거는 이제 조작하는 에이전트가 있을 수 있고, 조작하는 이제 주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 조작이 되는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대상이 되는 거는 환경일 테고, 내가 뭘 조작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뭔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제 하는 게 일종의 이제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어떤 그 행동의 어떤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러나 근원 실체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인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주로 인지와 관련된 이제 측면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한정이 되는 거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감각 운동기는 0세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2세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조작기, 그 조작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어설프다는 의미겠죠. 전 조작기가 2세에서 6세.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가 6세에서 12세.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가 12세 이상에서 이제 사춘기까지. 그러니까 사춘기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면은 발달이라는 것은 이제 인지 발달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춘기에 가면 거의 완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생애, 라이프 스팬이라는 말하고 그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말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여러분들 연령대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사춘기 지나서 이제 20세 초반이잖아요. 이때는 뭘 갖추고 있어야 돼요? 감각 운동도 해야 되고 전 조작기도 있어야 되고 구체적 조작기도 발달이 돼 있어야 되고 뭐가 이제 최종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냐면 형식적 조작기가 형성이 돼야 돼.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형식적 조작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형식적 조작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내가 형식적 조작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삐아제는 그냥 12세에서 사춘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는 삐아제도 종착역을 이렇게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론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에 따라서 여기를 이렇게 발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어시뮬레이션 그게 동화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를 인사이드에 이제 맞추어서 수용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코모데이션은 이제 이 그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에 내가 맞추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앞에 밖에 나오는 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안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인 이제 감각 운동기인데, 감각 운동기는 보면은 무려 6개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은 전 조작기는 이런데,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는 다 이거 한 단계밖에 없어. 정채현? 정채현? 네? 네? 어디 갔다 왔어? 저 잠깐 이거 컴퓨터 렉이 걸려서. 뭐가? 내가 저기 여기서 다 보인대 어디 있는지. 어? 네, 저 집에 있습니다. 뭐 보이긴 내가 뭐가 보여? 이게 이제 그 형식적 조작기야.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있는지 없는지 이걸 형식적 조작기를 해야 되나? 이건 그지? 교수님이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모르겠네. 최윤희 양? 네. 조금 전에 이제 뭘 질문하려고 했을까, 선생님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데 느껴진다고 착각하는 그런 거. 누가 한번 이야기해봐. 선생님이 뭘 질문을 하려고 했을까? 아까 조금 전에 한 여러 가지 그 사전 행동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추론을 해봐. 응? 뭘 질문을 하려고 했을까? 김학은 씨, 네, 뭘 질문을 하려고 했을까요? 다른 단계들은 단계가 없는데 감각운동기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서 역시. 예, 그 어떤 차별이 내가 저기 김학은 씨를 가르친 보람이 있다. 응. 죄송합니다. 아니 천만에. 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왜 그런 것 같아? 아직 이 생체적인 발육이 완전히 되지 않았고 사회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새로 갓난 애기이기 때문에 이 사회 주의에 대해서 너무 아는 그 척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어린 애들을 너무 무시하네. 이게 태어나서 2년 동안이라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한 시기라고. 그 다음에 이 동안에는 발달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는 봐봐. 아까 감각 운동기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 0세에서 2살까지. 그렇지. 그 다음에 전 조작기는 2살에서 6살. 그렇지. 4년으로 늘어나지. 그 다음에 네. 구체적 조작기는 6살에서 12살까지. 그렇지. 6년으로 늘어나지. 그 다음에 사춘기 형식적 조작기는 그 이후 12살 이후. 그래 모르잖아.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릴수록 뭐가 중요해? 이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여기 보세요. 1단계는 뭐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는 뭘 해? 반사행동이야. 이거는 반사행동이란 뭐냐면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은 빨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옹알이도 없어. 제일 1차적인 게 빠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빠는 걸 할 줄 알아야 뭘 해? 먹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손가락이고 뭐고 다 빨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화의 시작이라고. 자기는 막 할 줄 아는 게 빠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빨기를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는 빠는 거에 들어오는 거면 무조건 다 빨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어주면 손가락도 빤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완전히 반사행동의 시절이 한 1개월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반사행동은 그 입에 한정이 된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면은 신체 간의 이제 관계를 형성을 해야 돼. 그게 1차 순환 반응이에요. 그래서 몸이 간지러우면 이때는 우리는 몸 간지러우면 손가락 끝으로 가지고 간질하면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몸 전체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발달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아무도 대답 안 해. 그럼 나도 대답 안 해.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 행동을 하다가 이제 그 많은 부분이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단계에서 슬슬 이제 이제 신체 움직임을 슬슬 시작을 한다고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손을 이제 머리로 갖고 가는데 이제 입으로 갖고 가는지 못하고 이제 머리에 갖다 박기도 하고 뭐 목에 갖다 박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한 6개월 됐을 때, 이때가 뭐냐면 모비를 좋아하죠. 그러니까는 외부 대상에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은 이때 이제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각이 제일 늦게 발달을 해.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밖에서 움직이는 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밖에서 뭐 움직이면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고 이제 있을 때야. 그 다음에 이제 한 1개월, 1년쯤 다 가게 되면은 이제 뭘 하냐면 조금씩, 요때는 이제 뭘 하냐면 1년쯤 되면 이제 걷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첫돌이죠. 첫돌 때 보면 일라 하면은 어쩌지 이따가다 이제 자빠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이제 요때는 그냥 밖에 있는 걸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걸 건드려요. 내가 무언가를 건드렸을 때 밖에 있는 것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장난감이 많이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1년 반 정도 되면은 3차 순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가려우면 손도 갖다 이제 끌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손으로 입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이제 점점 발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 세계하고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자기가 걸어 다니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모든 그 방에 있는 물건들은 다 치워놔야 돼, 그지?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봐. 한 2살 때 생각 안 나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구멍이랑 구멍에는 다 뭘 집어넣고 하여튼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이제 굉장한 보호가 필요할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가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되면은, 18개월 가까이 가게 되면은 18개월 요게 아주 또 재미있는 개월이에요. 18개월. 혹시 누가 아나? 18개월 때 일어나는 중대한 사건. 내가 이걸 맞추면은 내가 5점을 주마. 근데 그 대답을 했는데 틀리면은 5점 감점. 누가 바짝 하다가 들어갔는데. 이제 요 2단계, 3단계부터 이제 뭐가 3단계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옹알옹알 뭐 중얼중얼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이제 소리들을 내거든요. 요 18개월 딱 될 때 뭐가 나오냐면은 하다가 이렇게 탁 나옵니다. 요게 이제 언어 폭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단어가 이제 그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이렇게 말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사용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인지에서 상당히 이제 고급 단계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사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되는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여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볼비에 또 이게 나와요. 3세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따라다니는 운동, 따라다니는, 엄마를 따라다니는. 요게 이제 그 프로이드의 정서 발달 이론에 보게 되면 요게 이제 그 2단계에 해당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이론 간에 이게 연결이 있어요. 그걸 연결해서 보면 재밌어. 자, 그래서 24개월이 되면은 더 이상 이 단계에 이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이제 옹알이 반사 행동도 끝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체도 이제 뭐 가려울 때 얼마든지 가려울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밖에 있는 물건도 자기 나름대로 가져다 놓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말도 하기 시작을 해. 아주 이제 이때 되면 이제 꼭 저기 군에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군에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예비군 아저씨 없어? 예비군 김종걸. 네, 교수님. 그 군에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입대해서 군에서 제일 입대해서 저기 전역할 때까지 휴가할 때가 제일 좋아? 휴가 나갈 때, 예. 휴가 나갈 때는 수준이 낮구나. 아니면은 훈련 안 나갈 때? 야, 너 저기서 받았니? 훈련소 어디 나왔냐? 저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그럼 포항에서 받았어? 예. 예. 그거는 저 훈련 몇 주 받지? 7주 받았습니다. 아니, 내 말은 군대 생활에서 제일 뿌듯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전반기 훈련 받고 이렇게 훈련소에서 나올 때 아니야. 그때 예, 나오면 수료했을 어떤 때. 느낌이 드냐면은 군대 생활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그렇지 않니? 이제 자대 배치 받아 가면 이제 또 후반기 교육은 있겠지만은 이제 그때가 이제 제일 즐겁거든.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면은 발달 단계에서도 요 두 살이면 요 24개월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한 3살에서 4살 사이잖아. 그지? 요때 되면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자기가 뭔가 이 세상에서 다 최고인 줄 아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감각 운동기에서 이제 발달하는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사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건을 보여주고 숨겨버리면은 아까 여기 모발 같은 여기 3단계 정도까지는 물건을 보여주고 숨겨버리면은 물건이 없었다고 보는 거야. 그럼 내 눈에 안 보이면은 그 물건은 사라졌다고 보는 거죠. 그게 영속성이 발달 안 되는 거죠. 퍼머넌트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달을 못 하는데 그게 24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감각 운동기 발달이 다 끝나면은 숨기면은 그 뒤에 숨긴 건 누가 모를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발달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네? 사고는 이게 뭐가 발달되면 이런 거야? 배 아주 많아. 이거 앞에 다 까먹는데. 사고 능력. 아니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김학은 씨. 아까 좋아했는데. 누구 이야기해봐. 이게 뭐 때문에 생기겠니?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야, 주로. 내용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언어적이든 이전의 경험이든 이런 내용이 주축이 되는 거고, 그걸 배제하고 나면은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심리적인 거는 기억이죠. 기억이 발달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기억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을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했지. 그럼 어떤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야?
주로 장단기 기억 이상이 이제 발달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발달이 되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셀프, 자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존감,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군에서 제일 그 위풍당당할 때가 어디냐면은 바로 그 졸업할 때 저기 저 훈련소에서 나올 때거든요. 사실은 그때가 시작인데.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는 언제가 가장 그렇게 겉멋이 들 때냐면은 1학년 때야. 1학년 때 그 선생님 기억도 1학년 때 그 심리학 개론책을 한 권 다 띄고 나면은 심리학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잘난 척하는 거지. 바로 그런 시기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나 하나? 요새? 참 그런 그 자만감이나 좀 자신감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점들이 참 요즘은 없죠. 옛날에는 골목대장 하면서 느끼고 그 다음에 학교 처음 들어가면서 그냥 느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요즘 뭐 왕따라는 개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괴롭히는 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옛날처럼 집단으로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냥 즐겁게 어울리고 하는 그런 맥락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인지 발달에서 더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이제 언어가 습득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사물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뭐냐면은 상징적 사고.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것은 추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사과하고 배를 놔놓고 이게 뭐냐 물어보면 어린애들은 다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과하고 배에 대한 범주가 개념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사과하고 배를 구분해내는 것. 그 다음에 사과 중에서도 부사와 다른 사과를 변별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개념, 범주,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 이게 뭐지? 과일. 근데 이거는 뭐야? 과일 중에서 이거는 어떤 사과. 그럼 그 어떤 사과의 어떤 종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까지 그 어떤 정교화하지 않지만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는 그게 준비가 됐다는 거죠. 준비를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어디냐면 전조작기예요. 전조작기인데 이때 배우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248페이지야. 가보면은 전조작기인데 이제 이때부터는 뭘 하냐면요. 이때가 완전히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자기 중심적 사고라고. 그러니까 나로부터 모든 세계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자기 부모를 자기의 그 배우자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성적인 부모를. 이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엄청난 착각인 거죠. 그렇게 이제 프로이드의 개념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48페이지의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관점, 제3자 관점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떨어지냐 하면 250페이지 한 가봐. 보존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발달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오뎅 살 때, 오뎅이란다. 그 어묵 살 때 이렇게 그 길게 된 어묵 사요? 아니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마른 거, 이게 넓적한 오뎅을 사요? 아니면 이렇게 길게 마른 걸 길게 된 이런 거 사요? 납작한 거. 네모사입니다. 네모난 납작한 어묵입니다. 이거 사지, 그지? 넓적한 거 이렇게 말아놓은 거 사지. 네. 오뎅 이렇게 꼬챙이 끼워갖고 이렇게 꼽아 놓는 거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거 중간에 꼽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넓적한 걸 갖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끼워 놓은 거 있잖아. 네. 주로 어느 거 건져 먹니? 네모난 납작한 거.
이 네모난 거 먹지, 그지? 네. 이게 네. 뭐냐면은 보존 개념이 아직 형성이 안 돼서 그래. 음. 이게 많아 보이거든, 면적이 넓으면은. 근데 그 사람들 장사꾼들이 그래 팔겠니? 똑같은 가격에? 이 말아놓은 거는 적어 보여도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이제 그 그람 수는 똑같다고. 그 여러분들 콜라도 병에 든 거하고 그 다음에 페트병에 든 거하고 어떠니? 보면은 어느 게 더 많이 들은 것처럼 보이니? 비슷한 크기에. 페트병. 보통 페트병이 한 병보다는 한 두 배 이상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존 개념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조작기 애들한테 이거 보여주고 이게 보여주면 어느 게 많다고 하냐면 이게 많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상술이 있잖아. 그 어린 애들 인형 같은 거 보면은 박스가 엄청 크지, 그지? 그 왜 공주 있잖아. 그게 이름이 뭐니? 삐삐 공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여학생들 그런 거 안 사봤니? 안에 머리카락도 있고 뭐 눈썹도 있고 뭐 이런 거. 바비? 인형. 뭐 예를 들면 그런 것. 그러니까 그것도 시리즈가 있더만. 근데 그 박스 봐봐라. 얼마나 크니? 근데 열어보면 안에 그 들어있는 거 조그마잖아, 그지? 다 그게 이 보존 개념을 이제 이용하는 거야. 보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아직까지 이제 실제 수하고 보여지는 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제 발달해 가는 단계가 2단계야. 그래서 2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이제 완숙한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몇 살에서 몇 살까지? 2세에서 6세까지지? 네. 아까 이제 단어 발달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문장 발달로 가는 건데 아까 단어가 시작되는 게 몇 개월이라 그랬지? 18개월. 옳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겠니? 단어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문장. 문장이 나온다고. 그거는 몇 세 때 나올까? 책이 없다 이거. 선생님 강의 안 해놓으면 이거 안 나온다 이거. 몇 세? 몇 개월? 30개월. 마이너스 5점 누구야? 이다령입니다. 5점 감점. 또 감사합니다. 또. 그러니까 18개월하고 뭔가 조합을 해봐. 18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돼? 24개월. 아이, 18 곱하기 2가 어떻게 36. 그러니까 약 36개월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단어 폭발이 아니라 이거는 문장 폭발이야. 이때부터는 이제 막 말 수다가 보통 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이제 마음껏. 그러니까 앞에서는 엄마 이라면서 이제 이게 그 감각 운동기가 끝났다면은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은 이제 엄마 밥 줘. 엄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좀 수준이 높아봐. 뭐 이런 말 쓰는 거지. 요즘 애들은 그걸 쓴다고. 지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중심적 사고가 이제 극대화되고 그래서 모든 걸 자기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발달이 되는데 그게 그래서 그게 나쁘냐?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걔 자존심을 살려줘야 된다고. 자존심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어디 가자 그러면 싫어.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은 엄청나게 삐지고 말 안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그게 행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그걸 어떻게 이제 잘 다스리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억셉트 해야 되느냐? 또 무조건 또 억셉트를 하지 않고 디나이어를 시켜야 되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이러다가 이거 삐아지 인지 발달만 하다 끝나겠다. 그래도 될까? 네. 정말 삐아지 인지 발달만 하고 끝나요? 네. 다른 학생은 그다음에 이제 요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까 보존 개념이 잘 형성이 안 됐는데 이제 요 단계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그 보존 개념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단계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아직까지 정신적 표상이라는 것은 물체에 대한 완벽한 그 기억 개념이나 의미가 파악되는 데는 부족하지만은 언어가 굉장히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양의 그게 보존 개념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직관적인 발달이야. 직관적인 판단이야.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고 자기 중심적 사고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 개념이 이제 확보가 되면은 이게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게 어디냐면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요게 책에서는 7세에서 10세가 되어 있는데 요건 책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 6에서 12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대로 해. 요거는 너무 좁게 본 것 같아요. 이 구체적 조작기가 이제 언제예요? 우리가 6세, 7세 되면 5세 어디를 가? 어린이집. 학교 들어가잖아. 학교에 이제 들어가는데 학교를 들어간다라는 것에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학교 들어가면서 일어났던 사건. 친구가 아까 말씀을 생깁니다. 드렸다. 아까 이성의 부모를 자기의 그 평생 배우자로 생각을 한다 그랬지, 그지? 요거는 뭐냐면은 나는 알고 다른 사람은 알아.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그러니까는 엄마가 가까이 있으니까 엄마는 나의 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이제 이제 보존 개념이나 이제 약간 이제 직관적인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의미에 대한 범주에 대한 판단도 이제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고 있는 걸 이제 눈꼴십으로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다가 가서 이제 방해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전 조작기를 지나가게 되면 구체적 조작기로 들어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나하고 엄마하고 하고의 관계하고 엄마하고 아빠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관계에 대한 의미가 파악이 돼요. 그래서 여기 봐봐라. 탈중심화가 생기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왜 같이 있지? 옛날에는 그냥 아빠하고 엄마는 따로따로 노는 거야. 근데 아빠, 엄마를 합쳤을 때 뭐가 생기냐면은 아빠, 엄마는 부부라는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엄마하고는, 나하고 아빠하고는 이거는 나는 엄마, 아빠의 딸이야. 혹은 아들이야. 그러니까는 그 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어린이는 뭘 느끼겠어? 뭘 느끼겠니? 거기서 처음으로 그 이성에 대한 좌절을 느낀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집을 떠나는 거지. 그래 집을 떠나가 어디로 가는 거야?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가는 거야. 학교로 가면 별다르게 가는 게 아니야. 그런 걸 이렇게 건강하게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친구하고 이제 또래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돼. 그룹이 이제 자기 엄마하고 노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친구에 이제 빠져가지고 엄마 아빠는 이제 안전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그 내용이에요. 내적 표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물 간의 관계성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사물 간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 1, 사과 2, 사과 3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 옛날에는 몰라. 그런데 사과 1, 사과 2, 사과 3 합치면은 과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실한 보존 개념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단순히 눈에 보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덕성이 발달이 돼.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냥 빨간불에 건너가려면 이제 애들한테 작살나는 거지. 엄마 그럴 수 있어. 이거는 그냥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엄마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게 구체적 조작기의 가장 그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다 배우고 나면은 이제 이게 언제까지다? 12세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학교 다닐 때야. 그러니까 구체적 조작기가 이제 적어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현실을 넘어서 이제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뭐가 돼야 되지? 이런 미래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내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릴 때는 너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게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은 요즘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없어, 그지? 예.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 사고가 이제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이제 조합해서 이제 그 그룹핑을 하는 이런 사고들도 이제 발달이 돼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되면은 거의 이제 형식적 조작기라는 명칭에 맞는 그런 인지적 프로세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 끝.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이제 피아제 이론이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이상 단계에서 뭐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다. 이게 형식적 조작기부터 애매해.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는지 요거 말고는 없어. 그런데 어쨌든 이제 피아제 이론이 갖고 있는 그 공원이 어디 있냐면은 저희 252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점도 있죠. 엄격하게 이제 단계적인 이론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맨 밑에 보면은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이제 고려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 뭐 선생님이 발달 심리학 전공이 아니라서 이걸 단계별로 검증은 뭐 하는데 관심도 없지만은 과연 이제 이 피아제의 주장대로 이렇게 4단계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논란은 제기했지만 그 논란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고츠키가 나옵니다. 비고츠키는 253페이지인데 아까 대비를 시켰죠. 비고츠키하고 피아제하고 거의 그 동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피아제는 굉장히 오래 살았고, 그다음 비고츠키는 30대에 사망을 합니다. 비고츠키는 이제 그 러시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은 막시안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적 그 환경이라는 것이 인간 발달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중요한 개념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접 발달 영역. 이게 뭐냐면은 이미 애들이 알고 있는 거 가르쳐 줘봐야 별 의미가 없어. 아까 그러니까 그거는 발달 단계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 가르쳐 주면 나를 뭐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심리학 강의 들으면서 나는 저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딴 세계에 있는 거야.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그럼 어떤 조건이 가장 이제 효과적이냐면은 지금 이제 막 배우기 시작을 할 때,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알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을 때, 알고는 싶은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질문도 이런 수준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수준이 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학습 효과가 팍팍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학습 효과가 어쨌든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상당히 괴로운데 여기에 있는 학생들만 모여 있으면 참 좋겠어. 선생님은 이게 최대의 꿈이 여기에 있는 학생들만 갖고 수업을 해보는 게 그 지상의 목표야. 근데 그게 아직까지 못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피아제에 비해서 비고츠키는 뭘 단계를 나눈다든지 뭐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 구조적인 개념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주로 이제 지금 이런 개념 아까 나왔던 이런 그 개념으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한 거 이외에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다는 거고, 좀 그래서 이제 빨리 사망을 했다는 게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비록 그렇지만은 비고츠키의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요. 그 사회적인 상황이 어떻게 내재화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 그다음에 발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계적이고 불연속적이지 않고 이게 연속적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인간의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측면. 그다음에 이제 비유를 어디에 했냐면은 피아제는 모든 사람은 리얼 사이언티스트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비고츠키는 환경과 그 개인의 발판, 여기 스캐폴딩이라는 것이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발판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그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는 그런 상태가 발판이에요. 그래서 요 개념을 중요시해요. 스캐폴딩 잊어버리지 마세요. 참 재밌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인지 발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끝을 맺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254페이지에 선생님이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Theory and Theory. 이것도 어디에 해당을 하는 거냐면은 인간이 피아제의 그 이론과 약간은 유사한데 뭐냐면은 여기에 개인은 환경에 대해서 미리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론이 있다는 거죠. 그 이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영역별로 특화된 인지적 틀을 가지고 있다. 물리가 뭐야? 그 다음에 수리, 수, 넘버, 그 다음에 시공간, 그러니까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것. 이런 차원들은 그 물리적 차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 이 빈도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경험해 봤나?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딱 잠이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려야 될 때 나는 오늘 저기 반월당까지 가는데 하고 자면은 꼭 반월당 근처에서 깨져요. 바이오리듬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들하고 부덕치 이제 몇 번 만나는 경험을 하면은 그 만나는 경험을 몇 번 했는지를 정확하게 숫자는 몰라도 나 한 대여섯 번 본 것 같아 이러면은 대여섯 번이 딱 맞아요. 그게 뭐야? 수에 대한 거야. 이게 그런 타고난 그 갖고 태어나는 본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로 세상에 대한 어떤 판단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만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이론에 그런 세 가지 이론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사회 정서 발달인데 에릭슨의 발달 이론은 이거는 단계로 보기도 어렵고 뭔가 지금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좀 에릭슨의 이론은 요거는 좀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이런 이론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요것보다 이제 더 좀 구체적이고 재밌는 이론이 사실은 애착 이론입니다. 네, 볼비의 애착 발달 이론 혹은 사회성 발달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볼비가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부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부츠에서 그 이렇게 수용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이제 얻어진 여러 가지 이제 그 직관으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행동, 그러니까 여기 동물 행동학적 입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누구 친구라고? 응? 로렌츠 친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론을 원숭이 실험을 했는데 이 할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험으로 이제 할로우가 이제 증명을 해줬고 로렌츠가 이제 생물학자로서 동물 생물학자로서 생태학자죠. 그러니까 동물 생태학자로서 이제 그 현상을 임프린팅, 각인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제 처음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이제 이 볼비가 어디에 적용을 했냐면은 애착 발달 이론에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애착에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에인스워스가 이제 그 애착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거는
저기 뭐야 낯선 실험 상황에서 256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그 낯선 실험 상황에 오게 해서 그 이제 아동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제 하게 하고 관찰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의 이제 애착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이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애착, 그 다음에 257페이지 보면은 저항, 양가적 애착, 그 다음에는 회피애착, 혼란애착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 안정애착을 갖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이제 성장해서 굉장히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고 이제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제 볼비의 이론은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잘 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애착 행동들이 그런 유형들이 있지만은 애착 행동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애착 행동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아까 앞에서 나왔던 빨기, 그 다음에 옹알이, 그 다음에 뭐 미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애들이 미소 짓거나 울음을 웃거나 그게 웃는지 웃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새가 이렇게 짖는 게 그게 새가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버드가 노래한다라고 표현, sing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crying이라고 이야기하죠. 새가 운다. 왜 운다고 이야기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애들은 그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얼굴 표정에 분화가 안 돼서 그래. 어쨌든 분화가 안 됐음으로 해서 생기는 이점이 뭐냐면은 만약 그게 운다고 생각하면은 엄마가 울음에 대한 대처를 할 텐데 이게 우는지 웃는지 뭘 하는지 모르면은 대처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음식 뭐 맛있는 것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아주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행동도 아마 그게 상당히 생리학적으로 이점이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따라다니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애착 행동인데, 특히 그 애착이 언제 형성이 되냐면은 생후 3에서 6개월에 이제 형성이 된다고 누가 이야기했냐? 볼비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게 애착 단계가 있는데 애착의 3개월부터 아까 이게 3개월이 뭐하고 비슷했냐? 저기 저 인지 발달이 이러기라면은 어디에 해당을 해? 1차 순환 반응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사 행동하고 2개월까지 그게 있죠. 그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이제 밖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 요게 이제 애착이 형성되기 시작한 요때가 이제 제일 재밌는 단계예요. 그래서 요때 가서 이제 손으로 만져주면 깨라깨라 이제 웃어갖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6개월에서 3개월이 되면은 요때가 이제 그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그 감각 운동기의 마지막 중간 정도에서부터 이제 감각 운동기에서 를 넘어서 이제 전 조작기가 그 사이에 걸쳐져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엄마 따라다니는 게 이제 그 따라다닌다는 것은 이제 그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엄마가 보일 때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래서 이럴 때 애 많이 잃어버리잖아. 가다가 이제 엄마 안 보이면 어떻게 되냐? 운다고. 여기에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격리불안이 나타나요. 요때부터가. 그래서 요 3개월에서 6개월 달에는 애착 형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요때는 문제가 있더라도 바로 이제 그 이때 애착 형성을 시켜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3년 정도까지 애착 불안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성장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4단계를 이제 동반자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제 이때는 애착 형성이 되긴 한데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애착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기부죄는 엄마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부죄에서 그 나왔던 그 보모다른 이런 사람들이 잘 다스려줘도 그 이제 애착 형성이 잘 된다는 것을 이제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착 형성에 대한 하얼로우 실험, 저기 애착 형성에 대한 이론적인 거를 로렌츠의 각인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 실험으로 이제 이게 실험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와 마지막 것만 해줄게. 이거는 이제 그 철사하고 대리모가 있을 때 어디로 가냐면은 대리모 쪽으로 이제 가요. 이게 부동호가 잘못됐어. 그래서 촉감이 좋아야 돼. 그래서
그 엄마의 촉감이 부드럽잖아. 남자들은 그치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사에 이제 실험 5에서 뭘 했냐면은 여러분들 우유하고 대리모하고 있으면 대리모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요런 거야. 저기 원숭이 엄마처럼 만들어 놓은 요런 걸 대리모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젖병이 있어. 여기는 철사인데 젖병이 있어. 그러면은 요 애기 원숭이가 어디로 갈까? 철사에 갈까? 여기에 응? 대리모에 갈까? 자, 대리모 손 들어봐. 한 명? 대리모에 간다. 한 명? 아, 빨리 해. 시간 없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열둘. 뺐고. 그 다음에 젖병이 간다. 젖병이 간다. 젖병. 둘, 넷, 여섯, 여덟. 좀 작네. 아홉. 그러면은 손 안 든 사람은? 누구 이야기해봐. 손 안 든 사람 이야기해봐. 손 안 든 사람 누가 있어? 김종걸 손 들었냐? 네, 손 들었습니다. 김동희 손 들었어? 네, 들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찾아보고 손 안 들었는데 대답 안 하면 오전 간점이다. 빨리 이야기해봐. 누가 손 안 든 사람 왜 안 들었어? 김학은 씨 손 들었어요? 예, 어디로 들었어요? 저 대리모한테 가는 걸로 들었습니다. 대리모에. 예. 아, 그 부드러운 게 좋다 이거지. 역시 아저씨 틀리구만. 그 다음 젖병에 손 들은 사람은? 그럼 손 안 든 사람은 누구냐고. 내가 나중에 찾아볼 거야. 여기 다 나와. 이거 저 기록이 된다. 누가 저 손 안 든 사람 솔직히 이야기해. 왜 손을 안 들었는지. 방에 그거- 문종인 방에 등 나가서 확인한다고 못 들었습니다. 그게 겁나서 저 솔직히 말하는 거야. 예. 좀 쫀쫀하다잉. 자, 그다음 그 정답은 뭐냐면은 얘가 두 개를 다 찾아. 그러니까는 몸은 대리모에 있고 입만 젖병에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저쪽에 대리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 대리모가 중요할까? 이 젖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일까? 근데 대부분은 대리모에서 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실험들을 쭉 해가지고 뭐가 애착에 중요한지를 이제 하알로우가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어. 굉장히 체계적이지? 아까 삐아제 인정 이론보다 더 체계적이죠? 우선 관찰 연구 누가 했어? 로렌스. 그 다음에 이론 연구 볼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 동물의 실험 하알로우, 애착 이론. 그래서 굉장히 경험적인 바탕이 있는 그러면은 이제 격리 불안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가장 효과적일까? 행동치료 해봐서 전기 쇼크 주고 뭐 이렇게 만들 효과 없었다고. 근데 어떤 경우에 효과가 있냐니까 어린 애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어린 애들끼리 자기 사회 부정은 자기와 유사한 애들끼리 이렇게 잘 놀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밝혀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책이 없죠.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선생님이 좀 더 재밌는 이야기들 실험들도 이야기를 해줄 텐데 오늘은 그래서 삐아제 인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볼비의 그 사회 정서 발달하고 요거를 두 가지 이론을 오늘 소개를 한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발달 이론에서는 발달에서는 그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 책에 나온 거 잘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한 볼비 이론 잘 정리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아이고 그래서 좀 시간이 더 됐으면은 여기에 발달에 대한 내용도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더 해드리고